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평, 물리학2,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를 진행할 남표구입니다. 힘겹게 물리학2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물리학2의 성과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결과를 바라겠지만 대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남은 기간 힘겹겠지만 참고 이겨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당장 수능에서도 대학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치러진 이 물리학2는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쉽게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리학2를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에 1등급 플러스 높은 표준 점수를 원해서 이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없었다라고 오늘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서는 분명히 오늘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이게 이런 추세면 만점이어야 1등급 또는 2등급이 사라지는 1등급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난이도였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좀 난이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때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이와 같은 좀 쉽게 출제되어지는 방향이겠지만 몇 개의 문제를 통해서 난이도를 높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특이사항은 새로운 유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웠던 것이죠. 기존 기출문제들의 답습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움이 없었어요. 익숙한 문제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절약되어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도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공부해 본 친구들이라면 더없이 확인해 볼 수 있었겠지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그대로 활용된 유형 문제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정확히 절반이라고 볼 수 있죠. 절반의 문제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활용되어졌다. 이는 작년 수능부터 EBS 연계율을 높이는 기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에 이제 관여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EBS 연계 교재 문제들 자체가 기출 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EBS의 활용은 익숙함을 좀 더 끌어올리는 곳에 방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체적인 2024학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 그쵸? 문항 배치와 난이도, 문항별, 소단원별 난이도도 유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출제되던 영역의 문제는 그대로 쉽게 출제되어졌고요.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하고자 했던 단원들은 그대로 난이도 있게 출제되려고 노력을 한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을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죠, 돌림이 문제 유형이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각선 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제 역시도 기출문제에 존재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등장한 대각선 줄.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대각선 줄로 문제가 출제되어졌을 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두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번 포물선 운동은요. 2022학년도인가 2024학년도 3학년도 수능 문제 중에
이렇게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인데 평면상에서 삐뚤어진 등가속도 직선운동, 평면운동의 문제가 하나의 물체의 운동으로 출제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에서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출제되어지는 유형도 존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20번 문제를 좀 찝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터 문제입니다. 이 트랜스터 문제는요, 올해 치러진 6월 모평 문제와 매우 흡사했죠. 그리고 수능 특강에 출제된 EBS 수능 특강에 출제된 트랜스터 문제와도 매우 흡사했습니다. 결국은 6월 모평, 9월 모평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건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수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두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에서 트랜스터 문제를 좀 찝어봤고요. 전자기 유도 문제 같은 경우는요, 도선 2개가 움직이는 문제 상황이었어요. 역시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도선 2개가 움직이는 문제 유형도 출제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고, 이 문제 역시도 EBS 연계교재 수능 완성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 그대로를 뽑아왔습니다. 물론 운동 상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익숙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제 불확정성 원리와 원자 모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확률 분포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확률 분포라는 내용 자체에 그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문제가 출제되어지진 않았지만, 이 확률 분포라는 이 용어 자체에 익숙함이 없는 친구들은 당황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좀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3번 문제도 찝어드렸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출제됐던 수능 문제들을 보면 그 해에 6월 모평 문제와 9월 모평 문제를 활용해서 연계해서 수능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도 6월 모평 문제와 9월 모평 문제를 비교 분석해서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5학년도 수능 대비 모평 분석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곧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이러한 연관성이 있었구나, 이 관계를 바탕으로 수능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문제의 유형이 없었다는 의미는 결국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올 수능에서도 무리 없이 원하는 등급, 1등급 만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출 문제들을 유형별로, 단원별 유형별로 분석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물리학2 핵심 최신 유형 분석 강의라는 강의가 이미 개강되어 있고 완강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리학2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 소단원에서는 이런 유형들이 있고 이런 유형들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내가 자신 있는 단원 그리고 부족한 단원을 좀 빠르게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부족한 단원이 혹시라도 지식형 문항을 다루는 단원이라면 빠르게 개념 학습을 할 수 있고요. 빠르게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바탕으로 출제되어지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강한지를 좀 빠르게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으로 남은 기간 활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결국은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30분에 20문제를 모두 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시간 절약까지 하면서
검토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안배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빠르게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평가원 기조 자체가 EBS와의 연계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 연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그림을 따서 쓰는 방향을 잡았다라고 물리학2에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연계 교재들을 보면서 문제를 꼭 풀어보진 않더라도 보면서 그림이라도 익숙하게 만들어 두신다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수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익숙한 그림이 등장하면 아무래도 편안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꼭 원하는 등급,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원하는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자!